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우리 몸을 멋대로 조정하는 뇌에 대해 살펴봅시다. 뇌를 들여다보면 벌레 같은 실핏줄이 얽히설키 얽혀 있어요. 이 핏줄 타고 피가 돌아다녀요. 피가 운반해온 당분과 산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뇌는 1분마다 750ml 피를 공급받아요. 7초 동안만 피를 굶기면 뇌는 파업에 들어가서 스스로 스위치를 내려버려요. 기절이라 하죠. 이렇게 뇌는 엄살이 심해요. 늘 배고파하고 식탐 커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5분의 1을 뇌가 먹어요. 식성도 까다로워서 프리미엄급 최고급 식사만 하려 해요. 에너지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포도당만 먹어요. 다른 장기는 기아 상태에서 포도당 외에 다른 영양분을 으깨고 부수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뇌는 못해요.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도 없어요. 때문에 뇌는 항상 피 속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길 원해요. 뱃속 내장에도 복부 비만 형태로 포도당을 가득 쌓아 놓길 원해요.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예요. 다른 장기들은 억울할 것 같네요. 심장이나 간, 콩팥, 뇌보다 훨씬 큰데 거기엔 피가 별로 안 가요. 심장은 피를 열심히 짜서 뇌로 보내요. 간도 포도당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많은 양을 뇌에게 갖다 바쳐요. 한 신경학자가 아프리카에서 기근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 굶어 죽은 아이를 해부해 봤어요. 내장이 다 오그라들었는데 뇌는 멀쩡했어요. 이처럼 뇌는 몸을 극한 지경으로 희생하면서도 자신을 살리려고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여러분, 뇌야말로 나 홀로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몸을 멋대로 조정하는 뇌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왜 계속 먹게 되나요? 술은 왜 자꾸 마시게 되나요? 손이 움직이니까 그런가요? 혀가 움직이니까? 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닌가요? 위장이 꽉 차도 계속 음식을 먹어요. 간이 굳어서 기능을 못하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죠. 뇌는 우리 몸을 골병들게 하면서도 자기 욕구를 따라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도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뇌 욕구를 따르는 상태죠. 중독에서 자유로운 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 체험담 들어볼까요? 호시탐탐 약물을 사용할 기회를 엿보면서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든 지불했다고 해요. 13살 때 마시기 시작한 알코올이 삶을 견딜 만하게 해줬고 되마는 유쾌하게 만들어줬어요. 코카인은 핫하게, 암페타민은 신나게, LSD는 흥미롭게 만들어줬다 해요. 이 모든 자유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그 모든 약물의 마술의 대가로 이분은 조금씩 자신을 팔아넘겼다 말합니다. 이렇게 20년 넘게 약물에 취해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중독자였어요. 그런 분이 중독을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그 뒤 과학자가 되어 발견한 걸 책으로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 이 책으로 남겼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뇌의 욕구를 따르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 몸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대받아칩니다. 뇌에 맞서서 대들죠.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몸 안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간에 도착해서 독소 분해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과음으로 처리 용량을 초과한 알코올은 온몸의 핏줄을 타고 돌면서 뇌를 공격해요. 이렇게 우리 몸도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뇌가 몸을 멋대로 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뇌가 몸의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기억중추, 즉 해마가 알코올로 인해서 필링 끊기는 일이 생기죠. 전두엽에도 영향을 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요. 뇌가 몸을 멋대로 조정하지만 결국 뇌가 몸에 영향을 받아요. 독재자가 국민을 억압하지만 마침내 국민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뇌가 몸을 조정하지만 몸도 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알코올이 뇌 손상을 가져오는 경로를 다시 봅시다. 지금 알코올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뒤에 간에 도착할 거예요. 간에서 독소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과음으로 처리 용량을 초과한 알코올은 온몸의 핏줄을 타고 돌면서 뇌를 공격해요. 인제대 뇌과학 연구소예요. 체중 6, 70kg 사람이 소주 4병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의 알코올을 쥐에게 투여했어요. 투여하고 있습니다. 행동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5분이) 지나자 활발하게 움직이던 쥐가 행동을 멈췄어요. (10분이) 지난 후에는 조금씩 움직이려 애썼지만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걷지 못했어요. 알코올로 인해서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침투한 알코올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시냅스의 신호 전달을 교란시켜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술에 취하는 원리예요. 과음은 블랙아웃, 즉 일시적인 기억 상실도 초래해요. 일시적 기억 상실, 블랙아웃은
필링 끊기는 걸 말합니다. 필링 끊기는 것은 측두엽에 있는 해마에 이상이 생긴 경우예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빠지는 뇌를 보면서 인간 뇌가 진화하면서 자기 판을 순서 밟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인간 뇌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뇌 부피가 400cc였어요. 현대인은 1400, 1500cc. 진화 과정에서 3배 이상 커졌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10cc만큼 진화하기까진 수억 년이 소요됐어요. 근데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뇌 부피에서 1400, 1500cc로 진화하는 데는 수백만 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인간은 다른 건 모두 희생하고 뇌만 크게 발전시킨 건가요? 뇌가 기가 막힌 진화의 산물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진화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는 두고 봐야 해요. 현재 인간의 뇌가 갖는 안 좋은 속성들, 앞에서 본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지는 것, 이런 부정적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순 없어요. 인간의 뇌에 부정적 속성들이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문제점을 자각하는 기능도 뇌가 갖고 있잖아요. 위기를 감지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뇌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끝으로 뇌와 교육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날 교육에서 뇌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뇌를 알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새끼 말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서고 걸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어미와 거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미가 가진 뇌 기능의 7, 80%에 해당하는 뇌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 태아의 뇌 기능은 엄마 뇌 기능의 20, 30%밖에 안 돼요. 태아는 그야말로 말랑말랑한 뇌를 갖고 태어나요.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죠. 아기 뇌는 태어난 뒤에도 무려 20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성장하고 발달을 해요. 참고로 아기 뇌는 3년간 엄청난 뇌회로를 형성해요. 그러니 뱃속 태교만 얘기하지 말고 평생 태교를 해야 해요. 인간의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런 부분은 뇌에 관심을 갖고 뇌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길고 긴 인간 뇌 발달의 여정에서 현대 뇌과학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